안녕하세요. 상위 1%의 여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기업의 실적이 증가하고 기업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메리츠증권은 경기 정상화와 신성장 산업에 기반해 2022년 코스피 순이익이 150조 원대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했다. 2022년이 아니라 2021년으로 바꿔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 상승의 핵심은 기술 성장 산업의 확산과 기업 실적의 레벨업에 있다. 다만 이제 부정적인 요소는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접종 보급이 지연되거나 확진자 억제력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주요국 재정 투자 시행이 지연되거나 파급력이 제한되고 특히 이제 미중 통상 마찰 가능성이 재점화되는 등 지정학적 부담이 다시 부과될 여지가 있다. 일단은 그 IBK 투자증권과 기타 증권 회사에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 때문에 코스피가 3,000을 돌파하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내년 3월에서 5월은 코로나19 사태 1주년을 맞아 물가에 기저 효과가 발생하고, 이는 금리 인상을 자극해서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부담을 높일 수 있다. 3월 15일 공매도 금지 조치 만료로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전략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점도 하방 요인이다. 하지만 그 정책 측면에서 내년 한국판 뉴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돼서 정부 주도의 투자 확대와 민간의 참여가 기대된다. 시장에서는 정보기술과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특히 그 하나금융투자에서는 ESG, E가 환경, S가 사회, G가 지배구조 테마가 부상하고 바이든 취임과 친환경 중심의 인프라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초에 지금 그 상원 공석인 두 자리를 선출하는 선거가 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남은 두 석의 상원의원 선거가 있는데, 그동안에는 공화당 출신 의원들이 오차범위 내지만 한 2-3% 앞선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주말을 맞이하면서 민주당 후보가 한 석에서는 앞서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민주당에서 두 석을 가져가는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 공화당국이 50대 50의 어떤 의원을 확보를 하면서 현행 그 미국 법상 부통령이 상원 의장을 겸하게 되고, 가부 동수일 경우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해리스 부통령이 가령 민주당이 두 석을 차지하는 경우 블루웨이브를 만듦과 동시에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 의장을 겸할 수 있고, 특히 가부 동수의 경우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바이든, 포스트 바이든을 준비하기에 충분한 그런 조건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폴리티커폴에 의하면 지금 로플러 공화당 의원인데 한 2-3% 앞서 나갔었는데, 워록 민주당 후보의 한 2포인트 정도 뒤진 걸로 그렇게 나와 있고, 다른 쪽 그 공화당 의원 퍼듀는 아직까지는 1% 정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블루웨이브냐 아니면 공화당에서 상원을 지지를 하느냐, 이런 차이고요. 정책에 있어서 감세안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재정 부양 정책 안에 있어서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는 경우 시장에서는 또 다른 해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독점이라든가 증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면 완화될 수도 있다. 그래서 가령 그 공화당의 후보가 두 명이 조지아주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 민주당의 반독점 규제라든가 증세 방안에 대해서 공화당의 역할이 있고, 그렇게 되면 그동안 그 빅테크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마존, 구글 이런 기업에게 상당히 어떤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인데요. 전고 좀 돌파를 해서 2,806 해서
12월 24일 날 뭐 역사상 최고점을 계속 돌파를 하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월봉이 뭐 2개월 이렇게 급등을 하는 경우 최소한 뭐 3개 정도는 월봉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코스피 지수는 3,000을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코스닥도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정고점을 돌파를 해서 928인데 위에 윗꼬리를 좀 달았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월봉상 하나 둘셋넷 다섯 5개월간 거의 6개월간 상승을 해서 2개월 조정을 받고 다시 이제 상승으로 턴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 그 차트상 이렇게 뭐 6개월 이렇게 상승하고 2개월 조정을 받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상승을 위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뭐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벨타기수가 1인 뭐 나스닥도 똑같고요. 나스닥도 10,000 이상에서 지금 상승을 하다가 2개월 조정받고 다시 2개월을 상승한, 그리고 코스닥 지수하고 뭐 차트 모양이 거의 비슷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코스닥은 커플링 현상으로 같이 동조와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단 나스닥은 고점을 갱신한 그런 경우고 코스닥은 아직 고점에서 조정을 좀 받는 뭐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뭐 달러 지수인데요. 그게 월봉이고 크게 보면 M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점 이탈 시에는 달러를 매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저점이 이제 88인데 아직까지는 달러 약세가 우리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의 이머징 마켓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뭐 내년 초에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 등 이머징 마켓에 긍정적인 바람을 지속적으로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알리바바 주가인데요. 최근에 10월 달부터 고점을 형성을 하면서 꽤 많은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 뭐 228불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홍콩 달러로 228달러로 지금 마무리를 했는데, 지난주에 주말에 8.13% 뭐 깊은 하락을 한 뭐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우리 그 글로벌 이머징 마켓 쪽에 알리바바가 뭐 상당히 많은 그런 그 보유 지분을 갖고 있어요. ETF에서 뭐 텐센트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이제 삼성전자도 구성 종목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알리바바의 하락이 때로는 이제 삼성전자가 하단부에 있는 삼성전자의 어떤 그 매수세를 뭐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EM 지수를 방어하기 위해서 알리바바를 숏을 하고 삼성전자를 롱을 하는 그런 어떤 플레이도, 롱숏 플레이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알리바바의 하락이 우리 그 삼성전자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그것도 관심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EM 해서 ETF 쪽에 이머징 마켓 투자하는 세력들이 일부 있는데 뭐 참고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스크랩을 했습니다. 알리바바가 홍콩에서 한 8% 정도 뭐 하락을 했다. 다른 그 아시아 태평양 종목들은 대부분 상승을 했는데 또 알리바바만 홍콩 시장에서 8% 하락을 했다. 이런 이야기고요. 이제 주요한 원인이 중국의 레귤레이터, 중국의 시장 단속자들이 어떤 그 독점, 모노폴리스틱, 독점의 어떤 행동의 혐의로 이 회사를 뭐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중국 공산당에서 알리바바, 그리고 알리바바는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려 있지만 그 중국의 뭐 거대 그 테크 기업이고, 얼마 전에 이제 그 엔트 상장과 관련해서 거기 어떤 주요한 그 이야기가 이게 뭐 시장 경제를 좀 활성화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그래서 중국 공산당 측으로부터 상당히 뭐 미움을 받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일단은 이제 뭐 이러한 알리바바의 하락이 중국 시장 중국의 그 미국이나 홍콩에 상장된 그 중국 대기업들한테 상당히 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중국 시장을 접근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좀 다소 뭐 조심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중관춘 인터넷 금융연구원의 덩 시미아오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직화된 노력이 더욱 심화된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중국 당국은 실패하기에는 지나치게 규모가 큰 기업들의 상징인 마윈의 제국을 통제하기 위한 어떤 조치라고 볼 수도 있고,
중국 공산당 정부에서는 규모가 작고 영향력이 적으며 순종적인 그런 기업을 희망을 한다. 통제가 안 되고 거꾸로 생각하면 통제가 안 되고 영향력이 큰 마인의 제국, 특히 뭐 알리바바나 텐센트에 대한 지속적인 중국 정부의 공격이 이제 막 시작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건 뭐 CME 기업에 대한 이야기인데 2020년 4분기 실적과 관계없이 조만간 또 다른 원자재 슈퍼사이클에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원자재 선물 시장은 지난 10년간 약세장을 지속해왔고 에너지 회사들은 자원 탐사에 투자를 했다. 자원 탐사 개발 상용화하는데 수년이 걸리고 이래서 이제 수요가 급증을 해도 원자재 공급은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원자재 뭐 슈퍼사이클이 조만간 도래할 확률이 크다. 그래서 원자재 시장에 투자하는 마인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내일부터 벌어지는 이제 배당과 관련된 여러 타임 스케줄인데 중요한 건 여기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28일까지 배당주를 사서 보유를 한다면 내년 2월 3일 사이에 각 회사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릴 때 배당금이 확정된 후 주식계좌로 배당금이 자동 입금된다. 이 사항을 참고적으로 아시기 바라고요. 연말 배당락으로 인한 조정이 일부 나올 수 있다. 오늘 지난주 목요일이죠. 증시에서 확인했던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이어지면서 내년 2분기까지는 국내 증시도 좋은 분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현재는 과거와 달리 삼성전자 이외에도 코스피를 빛낼 재료가 많아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SK하이닉스와 현대차와 같은 반도체, 자동차 대장주뿐만 아니라 최근 세계 3위 자동차 부품업체와 전기차 부품 합작 법인 설립을 발표한 LG전자에도 기대가 쏠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울러 수출 회복으로 뭐 소재, 산업재, 기계 종목에서 회복세가 내년도에 예상되기 때문에 내수 시장이 되살아나면서 소비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해서 29일 날 배당 낚시에 매수가 가능한 종목으로 소재라든가 산업재, 기계 업종을 타겟으로 할 수 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일부 코스피가 급등을 했는데 연말 그 배당일 기준으로 해서 기관들이 시총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등을 매수한 것도 시장을 끌어올린 요인으로 분석된다. 기관들이 연말 배당을 맞이하면서 시총 상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등을 매수를 했습니다. 시장에는 긍정적인 게 지금 KB증권에서는 내년 전망치를 기존 2750에서 3200으로 상향을 했다. 이렇게 상향한 이유가 코스피 순이익이 135조 원으로 상향되고 특히 기업이익, 주주환원 등을 고려해 배당 성향을 높게 조정을 한 그 이유가 어떤 그 코스피 전망치를 3200으로 상향한 이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28일 날은 이를테면 그 한 종목에 10억 원 이상 들고 있는 투자자가 대주주 요건에 걸리지 않으려면 28일에 뭐 주식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28일에는 변동성이 다소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 요건에 따른 개인 매물 출회 가능성도 높아지는 상황이라면서 대주주 요건이 10억 원으로 유지됐지만 사상 유례 없는 최대 순매수를 기록한 상황이어서 개인 매물이 단기 수급에 영향력이 클 수가 있다. 다만 이제 다른 개인이 뭐 받아낼 가능성도 커서 증시에 부담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매수대기 자금으로 분리되는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 22일 기준으로 해서 63조 1946원에 달한다. 개인이 12월 달에는 순매도로 돌아서는 현상이 반복됐지만 올해는 오히려 개인이 순매수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올해 추진했던 대주주 강화 요건이 무산되면서 예년에 비해서 훨씬 낮은 수준의 매도가 있거나 오히려 개인들이 순매수 가능성이 있다. 다른 기사인데 이민은행에서 7일간 역 레포 금리에 레포 시장에 한 400억 위안을 쏟아부었다. 그리고 역 레포 금리가 2.2%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단기 금융 안정을 위해서 인민은행에서 한 400억 달러의 자금을 시중에 유동성으로 공급을 했다. 지금 뭐 중국에서 뭐 기업들이 또 뭐 부도가 나고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큰 상승을 구가하리라 생각을 했던 중국 정부에서 최근에 기업들, 국유 기업들의 어떤 연쇄적인 어떤 파산의 상황들이 다소 긍정적인 경제의 어떤 장밋빛 어떤 기대와는 다르게 내부 기업들의 어떤 부채로 인한 파산들이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그 단적으로 역 레포 시장에 한 400억 위안을 공급했다는 게 그거를 반증하는 뭐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하여간 뭐 알리바바가 뭐 급락을 하는 등 중국 자산 시장에 여러 리스크들이 뭐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이머징 시장에서 중국의 어떤 그 포지션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뭐 영향을 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여간 그 중국을 알리바바나 뭐 텐센트를 숏을 하고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는 그런 그 플레이들이 내년 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동길 NH투자증권연구원은 현재 코스피 지수 상승에는 삼성전자 특별 연말 배당 등 배당 관련 기대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의 배당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점에서 배당 정책 재고 기대가 크게 반영된 종목들은 29일 뭐 배당락 시에 일부 뭐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런 상황이기에 일부 대형 종목은 배당락 이후 비중을 늘리는 전략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어떤 현물 수급은 배당락 이후 순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는 대형주 수익률 제고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의 현물 순매수가 기대되는 업종으로 반도체, 2차전지, 헬스케어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29일 날 배당락 시에 매수를 저가에 매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김대준 연구원은 중장기 상승세에 이탈은 없겠지만 연말이라는 계절적 특수성과 29일 도래하는 배당락, 12개월 선행 퍼가 13배를 목전에 둔 부담 등이 지수 방향성을 흐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투자 포지션을 매도로 변화하기보다는 향후 시장을 이끌 주도 업종에 관심을 갖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백신 효과와 경기 회복을 반영하는 구리 강세를 주목해 경기 민감 업종에 관심을 갖기를 권했다. 경기 이제 민감 업종이라는 게 보면 뭐 조선, 뭐 건설, 뭐 이런 업종으로 볼 수 있어요. 철강 이런 쪽. 지난 주말에 마무리된 우리 증시 코스피 2806, 코스닥이 928, 코스피가 한 1.7% 상승을 해서 2806까지 뭐 급등을 했습니다. 수량 기준 말고 금액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1244억, 기관들이 6296억. 와우. 기관들이 거의 한 최근에 이런 사례가 없는데 거의 한 6천억 정도 매수를 했고, 특히 코스닥은 개인만 매도를 하고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수를 한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선물 쪽에서도 기관의 어떤 매수가 두드러진 뭐 그런 장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이렇게 보면 현재 개인만 한 8천억 원 정도 매도를 했고, 외국인 기관, 특히 기관이 한 6,200억 매수를 했는데 어떤 그 기관의 그 배당을 노린 기관의 매수세가 두드러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뭐 그 기관들이 계속 매도를 했었는데 지난주 수목해서 기관의 어떤 대량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이게 뭐 배당을 노린 매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타 같은 경우 외국인 기관에서 6천억 원 정도, 6천억 원, 억 원 정도 매수를 했고, 개인들이 한 6천억 원 뭐 던진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선물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좀 상황이 두드러지는데요. 하여간 기관이 선물도 꽤 많은 양을 매수를 했다. 그래서 기관은 22일 후에는 매수세를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는 그런 상황을 보였고요. 외국인은 뭐 선물에 있어서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스윙 플레이를 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연말에 과연 외국인 뭐 기관들은 과연 어떤 포지션을 취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내용인데, 기관 중에 금융투자만 매수를 많이 한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거의 뭐 기관의 매수량의 뭐 절대량을 금융투자가 매수를 했다. 뭐 금융투자는 뭐 차익거래, 뭐 이러한 차익거래는 다
배당을 노린 매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기관의 어떤 그 수급 동향이 28일, 29일에 시장에 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금융투자가 뭐 매수를 거의 뭐 전담을 하는 뭐 이런 상황이고요. 선물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기관들이 매수를 많이 했고, 기관 중에 선물 같은 경우는 이거는 또 뭐 투신이 한 이틀 동안 매수를 한 뭐 이런 상황입니다. 선물은 투신이 뭐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러한 그 선물 플레이가 결국은 선물의 가치를 상승을 시키고, 어떤 그 배당락 이후 어떤 그 차익 매수세를 불러일으키는 주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최근에 외국인, 특히 5일간 외국인의 매수세를 이렇게 보면 셀트리온, 그 다음에 삼성 SDI, 그 다음에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이런 종목들을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알테오젠, NC소프트, 두산 퓨어셀, 한국전력 S51, 코덱스 레버리지, 뭐 셀리버리, 매지온, 고모석유. 외국인들은 일단은 내년 초 장세에 어느 정도 집중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매수세가 좀 돋보이는 뭐 그런 상황이고, 특히 그 연료전지 관련해서 두산 퓨어셀을 매수를 했고, 지수 관련 뭐 코덱스 레버리지 쪽 매수를 했고, 치료제 관련 셀리버리, 뭐 셀트리온, L&K 바이오 뭐 이런 종목을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단에 뭐 그 스마트폰 카메라 관련해서 옵티론텍 뭐 이런 종목, 5G 관련해서 뭐 KMW, 그리고 자동주행 관련해서 현대오토에버, 녹자 랩셀, 녹십자, CS 윈드 이런 종목을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이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두드러진데, 기관들은 삼성전자, 카카오, 뭐 삼성물산, 코덱스 200, 코덱스 레버리지, 그 다음에 셀트리온, LG화학, LG전자, NC소프트 등을 뭐 매수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2차전지, 그 다음에 LG노텍. 그래서 애플 효과와 그 다음에 코로나 치료제, 그리고 지수 관련 대형 종목, 삼성전자, 코덱스 레버리지, LG화학, LG전자 이런 종목을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내일이 일단 내일까지 매수를 하고 있어야 일단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뭐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그 10억 원 이상 대주주 양도세 부과가 일단 내일까지 매도를 해야 그 다음에 내년 4월 달에 대주주 양도세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매도세가 과연 내일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얼마만큼 추례가 될 수 있느냐,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올해는 개인의 어떤 예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풍부해서 개인들의 어떤 매도세는 다 나왔다. 그래서 개인들이 어떤 그 매수세 오히려 매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기관이 배당과 관련해서 어떤 그 추세적으로 또 월요일까지 매수세가 이어진다고 하면 오히려 상방에 배팅하는 세력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런 경우는 내일도 지수는 상당히 견고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다고 내일 섣불리 매수에 참여하는 것보다 오히려 29일 날 배당락을 이용을 해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노리는 실적 개선주와 내년도에 주도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반도체, 2차전지, 헬스케어 관련 종목을 29일 날 배당락 시 저가에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밤 되시고요. 감사합니다.